전염병은 역사의 흐름을 바꿔왔습니다. 스페인 군대가 손쉽게 아즈카 제국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패했던 것도, 파나마 운하가 프랑스가 아닌 미국에 돌아간 것도 전염병이 대규모로 일어났기 때문이죠. 팬데믹은 전염병이 지구상 모든 대륙에서 유행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1968년의 홍콩 독감, 2009년의 신종 인플루엔자에 이어 WHO가 선언한 세 번째 팬데믹이죠. 우리는 흔히 문명이 발달하면서 질병을 극복해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전염병은 인류와 발전을 함께 해왔습니다. 농경사회로 정착하면서 산업혁명과 함께 도시화가 되면서 그리고 세계화와 함께 전염병은 업그레이드 되어 왔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이자 WHO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홍윤철 교수는 책 팬데믹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염병이 유행하기 위해서는 동물과의 잦은 접촉과 인구가 밀집된 주거 형태, 그리고 활발한 교역과 교류 등이 있어야 한다. 문명이 발달하여 도시 국가나 제국이 형성되기 전에는 새로운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원균과 사람이 대규모로 만난 적이 없었다. 책 팬데믹은 2015년 치사율 34%의 메르스가 한국을 강타한 이후 치명적인 전염병이 다시 나타날 것을 예상한 저자가 3년간 준비한 책인데요. 팬데믹을 통해 전염병이 어떻게 발생했으며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류의 조상은 수렵과 채집에 의존하면서 무리가 어느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했습니다. 수렵 채집 시기에는 오늘날 볼 수 있는 전염병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간의 접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질환이 발생해도 유행하거나 전파되는 일이 드물었죠. 죽은 동물을 다루면서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균이 사람에게 들어가 감염병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염병으로 이어가진 못했습니다. 인간이 해당 균의 정상적인 숙주가 아니었기에 전염성까지 획득하지 못한 거죠.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인류가 정착을 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착 초기의 인류는 수렵 채집 인류보다 신체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말라리아와 같은 풍토병 때문인데요. 풍토병은 한 곳에 정착한 인구 집단을 숙주로 하는 병원균이 만성적으로 그 집단을 일으키는 질병을 뜻합니다. 정착한 사람들은 배설물과 쓰레기를 한 곳에 쌓았습니다. 온갖 질병이 거기서 만들어졌죠. 더 심각한 문제는 가축화에 있습니다. 인간이 가축과 자주 접촉하면서 동물을 숙주로 삼았던 균이 인간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동물과 밀접한 접촉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동물 속 병원균에 돌연변이가 발생했습니다. 그 돌연변이가 사람을 숙주로 삼는 기능을 획득하면서 전염병이 시작되었죠. 소는 천연두와 디프테리아를 초래했고 돼지는 인플루엔자를, 말은 감기를 가져왔습니다. 한편 인간이 정착하고 집단 생활을 하자 쥐와 같은 작은 동물들이 먹을 것을 찾아 따라왔습니다. 특히 집쥐는 너무도 쉽게 농경마을에 정착하여 사람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나 저장된 곡물 등을 먹으며 살았는데요. 집쥐는 더러운 곳을 숨어다니며 세균을 배양한 뒤 사람에게 균을 옮겼습니다. 야생쥐도 인간에게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야생쥐는 숙주로서 병원균을 품 안에 품고 다니다가 집쥐를 만나 균을 옮겼습니다. 그 집쥐가 사람에게 균을 옮기면서 전염병이 퍼졌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패스트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중앙아시아에 서식하던 야생쥐, 거기에 기생하는 쥐벼룩이 패스트균을 갖고 있었는데요. 실크로드를 통해 중앙아시아와 유럽이 연결되었고 집쥐를 매개로 패스트균이 사람에게 옮으면서 팬데믹이 일어났죠. 이후 인류 문명은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상업과 교역이 늘어나면서 도시는 점차 거대화되었고 도로가 개설되면서 도시 간 교류가 늘었죠.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왔습니다. 도시는 병원균 전파에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한번 유행하기 시작한 전염병은 도시 내에서 수많은 사람을 감염시켰으며 교역로를 따라 옆 도시에 퍼졌고 나아가 국가 전체로 퍼져나갔죠. 한번 퍼지기 시작한 전염병은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기원전 400년대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에 따르면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패배한 이유는 감염병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아테네의 25%가 감염병에 의해 죽었고 이에 국력이 약해져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죠.
1500년대 남아메리카의 아즈텍 제국은 유럽인이 가지고 온 천연두에 의해 몰락했습니다. 당시 사망 추정치는 90%, 전염병에 의해 대량 학살이 일어났고 스페인 군대는 별다른 전쟁 없이 세력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1889년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려던 프랑스는 2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남기고 운하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모기에 의해 감염되는 황열과 말라리아 때문이었죠. 반면 1914년 미국이 이 운하를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기가 황열과 말라리아를 옮긴다는 것을 알고 모기 퇴치에 힘을 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여 살 뿐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집단과 교류해오며 전염병이 확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세계화 시대입니다. 한 지역에서 나타난 감염병은 이제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져나가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죠. 문명이 발전해오면서 감염병 또한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데요. 세계적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코로나19의 발생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는 선택해야 한다. 분열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 연대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가 공공의 연대를 택한다면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상대로 한 승리가 될 뿐만 아니라 21세기 모든 전염병에 대한 승리가 될 것이다. 책 팬데믹 또한 후반부에서 공중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건강을 중심으로 도시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류의 생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공의 문제입니다. 공공의료와 시스템을 설계해야 계속되는 바이러스의 습격에도 문명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